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기둥과 뿔 그리고 구의 건널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건널비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과점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포장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된다면, 이런 어떤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 포장지의 넓이가 얼만큼 되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할 일이 많은데, 그때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둥 중에서 각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은 먼저 왼쪽에 삼각기둥이 그려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실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을 우리는 겨냥도라고 불러요. 자, 근데 실제로 이 겨냥도 형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면을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오른쪽처럼 이 입체를 이렇게 쫙 펼친 거를 우리는 정궤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궤도로 우리가 펼쳐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간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정궤도를 살펴보면 지금 색깔이 다른 면 두 개가 있어요. 자, 얘네 둘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냐면 밑면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건널비를 구하려면 일단 뭐부터 먼저 구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봐야 되는데, 이 밑면의 넓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밑넓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기둥 같은 경우는 이 밑면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똑같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두 개의 넓이는 한 번에 어떻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어요? 밑넓이를 구한 거에 곱하기 2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이 나머지 면들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나머지 면들을 그냥 따로 이렇게 우리가 구해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얘네들이 합쳐서 결국은 뭘 이루고 있어요? 하나의 커다란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 전체 넓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옆넓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각 기둥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렇죠. 밑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2배 해주고, 그거에다가 옆넓이를 따로 구해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초등학교 때 이런 방법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 옆넓이를 구할 때 가로의 길이 있잖아. 자, 우리가 실제로 여기 있는 선분과 여기 있는 선분이 딱 맞닿아 가지고 결국 길이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노란 부분 선분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이 길이가 똑같아요. 딱 맞닿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옆넓이에서 이 가로의 길이는 실제로 밑면에 뭐랑 똑같냐면 둘레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옆넓이 부분은 우리가 밑면에 무슨 길이? 둘레의 길이. 즉, 우리가 이 가로 길이가 밑면을 이렇게 감쌀 거니까 그 감싼 길이가 바로 밑면의 둘레의 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가로 역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세로 길이는 우리가 기둥의 높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높이를 곱해가지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는 거 없이 한 방에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른쪽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밑넓이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밑넓이는 지금 우리가 수직을 이루고 있는 변의 길이가 3cm랑 4cm니까, 자, 우리가 밑변의 길이가 3, 높이가 4라고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4 나누기 2,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한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가 약분이 되니까 얘가 2가 돼서 3이랑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6이 되겠지. 자, 밑넓이가 6이 되니까 결국 밑넓이 6에다가 곱하기
밑면이 몇 개니까? 2개니까 곱하기 2로 계산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옆넓이는 우리가 지금 이 직사각형 넓이를 한 방에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세로 길이는 우리가 기둥의 높이인 4cm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가로 길이는 우리가 여기가 3cm니까 이쪽도 3cm,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4cm니까 이쪽도 4cm.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체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3이랑 5랑 4를 더해가지고 전체 가로는 12cm니까 결국 12 곱하기 4로 우리가 옆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앞에 거는 6 곱하기 2에서 12, 뒤에 거는 12 곱하기 4에서 48. 둘을 그대로 더해주면 6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단위까지 적어주면 우리가 지금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넓이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우리가 방금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말이야. 자, 어쨌든 둘 다 똑같은 기둥이니까 구하는 방법은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일단 우리가 먼저 무슨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렇죠, 밑넓이를 구한 다음에 밑면이 2개니까 그거 곱하기 2라고 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옆넓이를 따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지.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거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조금 복습하고 들어가 보자. 자, 우리가 원이 있다라고 하면,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원주, 그러니까 원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파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름 곱하기 파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야. 그러니까 지름은 우리가 r의 2배고 거기다가 우리가 파이를 곱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주는 2파이 r이라고 우리가 공식으로 기억하라고 했었지. 자, 그 다음 원넓이는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이 이제 반반 파이라고 외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r 곱하기 파이니까 숫자인 파이를 먼저 적고 r은 2번 곱했으니까 r의 제곱, 그러니까 이 파이 r 제곱이 원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자, 우리가 오늘 이거 좀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이걸 만약에 좀 까먹은 친구들은 이걸 좀 정지하고 좀 적은 다음에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한 상태에서 설명을 들어야만 해. 알겠지? 자, 다시 되돌아와서, 자, 우리가 밑넓이를 구할 건데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밑넓이는 원넓이니까 파이 r 제곱, 자, 그거가 2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옆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아까 기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이 가로의 길이가 결국은 우리가 이 원을 감쌀 거기 때문에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어떻다라고 했어? 그렇죠,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동그란 길이와 이 옆면의 이 가로 길이가 똑같다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길이는 그냥 원둘레 길이와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뭐라고 보면 돼? 2파이 r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만약에 높이가 h라고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 옆면의 넓이는 뭐 곱하기 뭐로 계산하면 돼? 2파이 r 곱하기 h,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곱하기를 생략하면 앞에 거는 2파이 r 제곱, 자, 뒤에 거는 2파이 r h, 이렇게 우리가 공식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오른쪽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밑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일단 원넓이는 반반 파이, 4 곱하기 4 곱하기 파이니까 16파이라고 볼 수 있어. 자, 16파이가 지금 2개가 있겠지. 자, 이제 거기에다가 옆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옆넓이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개도를 펼치면 이렇게 옆면이 펼쳐져서 직사각형을 이루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때 이 직사각형의 이 가로의 길이가 뭐랑 똑같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밑면의 원둘레의 길이와 똑같다라고 했거든. 자, 우리가 원둘레는 지파이,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얘는 지름이 8cm라서 8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도 8파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기둥의 높이가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니까
5cm가 돼서 8파이 곱하기 5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계산만 정리하면 앞에 거는 32파이, 뒤에 거는 8 곱하기 5라서 40파이.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 72파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물론 우리가 단위가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넓이의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기둥의 건널비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원기둥의 건널비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문제 1번 지금 잠깐 강의 멈추고 천천히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문제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 밑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 곱하기 2하고 옆넓이를 이렇게 따로 구해주면 된다고 했죠. 특히 이 옆넓이는 결국 옆면을 구성하는 면들이 우리가 밑면을 둘러쌀 거기 때문에 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 거기에다가 세로의 길이는 기둥의 높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옆넓이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면, 자, 1번은 일단 밑면이 사다리꼴이야.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인데, 자, 우리가 여기 길이가 4cm고 여기 길이가 5cm고 여기 긴 부분은 7cm,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있는 길이는 똑같이 4cm라고 볼 수 있어.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고 나누기 2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럼 4 더하기 7이 11이니까 11 곱하기 4에서 44. 거기다가 나누기 2를 하면 22가 밑면의 넓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일단 밑넓이 22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옆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옆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우리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5cm, 7cm, 4cm, 4cm를 모두 더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더해주면 얼마냐면 5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20. 거기다가 기둥의 높이인 6을 우리가 곱해주면 옆넓이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앞에 거는 22 곱하기 2니까 44, 뒤에 거는 20 곱하기 6이니까 120.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 164라고 답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를 꼭 붙이는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우리가 뒤에 제곱센티미터까지 안 적은 학생들은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름의 길이가 6cm라고 주어졌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3cm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밑넓이를 먼저 구해볼 거야. 자, 원넓이니까 원넓이는 반반 파이.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라서 몇 파이? 9파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9파이 곱하기 2, 이렇게 밑넓이 곱하기 2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옆넓이를 더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옆면은 어차피 원기둥을 펼치면 이 곡면 부분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펼쳐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결국은 우리가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라고 했잖아. 자, 우리가 원둘레는 G파이,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지름이 6이라서 우리가 여기 가로 길이는 6파이. 자, 그 다음 우리가 세로 길이는 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8. 그래서 우리가 6파이 곱하기 8로 옆넓이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앞에 거는 18파이, 뒤에 거는 48파이라서 얘네 둘을 우리가 더해주면 66파이. 우리가 단위까지 적어주면 제곱센티미터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처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영상을 따라서 그대로 급하게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영상을 잠깐 정지한 다음에 혼자서 잘 고민을 해보고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그래도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이렇게 문제 1번 풀이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가 일단 역시나 마찬가지로 건널비를 구하려면 우리가 겨냥도 형태에서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펼쳐가지고 전개도 형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널비를 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자 이 말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밑넓이를 따로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건널비는 밑넓이를 일단 따로 구해봐야 되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옆면의 넓이들을 우리가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다 더한 것을 우리는 옆넓이라고 부를 건데, 뿔은 우리가 기둥에 비해서 간단하게 그냥 밑넓이 구하고 옆넓이 따로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실제 계산을 옆에 오른쪽에 입체 도형의 건넓이를 직접 구해봄으로써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밑면은 가로 세로가 2cm인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일단 밑넓이를 계산하면 2 곱하기 2니까 4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옆넓이 살펴보자. 자, 옆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자, 지금 우리가 밑변의 길이는 2cm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수직이 되는 높이의 길이는 3cm니까 일단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나누기 2,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계산하면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3이야. 근데 어차피 3이면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일 거잖아. 넓이가 똑같으니까 3 곱하기 4로 한 번에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마무리하면 4 더하기 10이니까 더해주면 16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위를 적어줘야 되니까 제곱센티미터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4번을 보면 이번에는 원뿔의 건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자 이 말이야. 자, 원뿔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전개도를 펼쳐야 되는데 실제로 이 옆면을 잘라가지고 펼치면 이 옆면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부채꼴 모양이 나와. 그러니까 왜 부채꼴 모양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뭐 딱히 할 말이 없어. 그냥 실제로 잘랐을 때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원뿔 모양을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걸 펼친 걸 직접 해봐야 돼. 직접 안 해보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그냥 펼쳤을 때 그냥 부채꼴 모양이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건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죠. 일단 밑넓이를 따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옆넓이를 따로 계산해서 얘네 둘을 더해줘야 되겠지. 자, 이걸 좀 공식화를 해본다면, 자, 만약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 그럼 실제로 이걸 전개도에 옮기면 여기 있는 길이가 R이라는 거고 실제로 저기는 이 L은 여기 있는 길이가 L이라고 볼 수 있거든. 자, 일단 밑넓이는 원넓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파이 R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잖아.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뭘 까먹었을 거냐면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아마 까먹었을 거야. 자, 이거를 선생님이 다시 복습 겸 공식을 정리를 해줄 테니까 설명 듣고 만약에 좀 까먹었다면 필기를 한 다음에 이걸 외워줘야 돼. 안 외우면 나중에 다시 새로 배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꼭 안 외웠으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가 부채꼴이 이렇게 반지름 호로 둘러싸여 있는 걸 부채꼴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거든. 자, 그럼 반지름을 R,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호의 길이를 L,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중심각을 X라고 하면 우리가 이 부채꼴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원넓이를 구하는 거야. 전체 원넓이 파이 R 제곱을 구한 다음에 얘를 몇 조각을 내? 그렇지.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조각을 내서 그 중에서 몇 조각만큼만 가져오면 되겠어. X 조각만큼만 가져오면 되잖아. 자,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사용할 방법은 두 번째 공식을 많이 사용할 거야. 뭐냐면 우리가 2분의 1 L R이라는 공식이 있었어. 자, 이게 왜 성립하냐를 지금 증명하면 뭐 시간이야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해보자. 자, 우리가 호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 호의 길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 원둘레를 먼저 구한단 말이야. 전체 원둘레가 2파이R이고 그거를 360조각해서 X조각만큼 가져온 게 호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지. 거기다가 R을 곱하면 실제로 우리가 2가 약분되고 R 두 개가 곱해져 가지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1번 공식과 2번 공식이 같은 공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2번 공식을 이용해서 옆넓이를 빠르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 부채꼴은 지금 반지름이 L이거든? 그럼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호의 길이는 무슨 길이와 같을까? 맞아. 결국은 이 호의 길이는 우리가 밑면의 원둘레를 감쌀 거기 때문에 이 원둘레와 길이가 똑같아. 자, 우리가 원둘레를 구하는 방법이 2파이r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 호의 길이도 똑같이 얼마야? 2파이r이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했냐면 2분의 1 LR이었죠? 그러니까 그 L이 이제 여기에서 호의 길이 2파이r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R이 반지름의 길이인 L이라고 보면 돼. 그대로 우리가 얘랑 얘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가 약분이 돼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 r 제곱 더하기 파이 r L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를 굳이 외우지 말고 그때그때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굳이 외우려는 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른쪽 계산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개도를 펼치면 이렇게 옆면은 이런 부채꼴이 나올 거고 밑면은 이렇게 생기겠지.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밑면의 반지름 길이 3이고 여기 모선의 길이 10cm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밑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반반 파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야. 그래서 9파이라고 계산을 하면 되고 9파이라고 밑넓이를 계산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넓이를 계산을 할 건데 옆넓이는 2분의 1 LR로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호의 길이가 선생님이 뭐랑 똑같다라고 했냐면 밑면의 원둘레와 똑같다라고 했잖아. 자, 우리가 원둘레는 G파이라고 해서 지름 곱하기 파이로 계산하면 돼. 지름이 6이니까 얘는 6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똑같이 얼마다 이 말이야? 6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2분의 1 L인 6파이 그리고 R에 해당하는 10 이렇게 우리가 곱해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옆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계산만 정리를 해볼게. 자, 9파이에다가 2랑 6을 약분하면 1이랑 3 이렇게 되니까 곱해주면 30파이가 돼. 자, 그래서 더해주면 39파이. 우리가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으려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투명 필름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뿔과 원뿔을 만들려고 하는데 더 적은 양의 필름으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필름이 결국 포장지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은 둘의 겉넓이를 비교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더 적은 양의 필름을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뭐가 더 작은 거? 겉넓이가 더 작은 거를 골라봐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겉넓이 구해서 둘 중 더 작은 거를 선택해봐라 이 말이야. 자, 일단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영상을 정지하고 먼저 각각의 겉넓이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들어와 봐.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왼쪽에 사각뿔의 겉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일단 밑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자, 밑넓이가 이제 가로 세로가 10, 10인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으로 계산해서 밑넓이는 100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 옆넓이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옆넓이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4개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지. 밑변이 10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이에 해당하는 게 11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10 곱하기 1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로 하나의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어. 자, 근데 이게 몇 개로 구성되어 있지? 그렇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계산하면 일단 앞에 거는 55가 되겠죠. 그럼 55 곱하기 4를 계산을 해서 정리하면 220이 나와.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겉넓이는 밑넓이에다가 옆넓이를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2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우리가 겉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오른쪽 한번 살펴볼게. 자, 오른쪽은 자 똑같이 우리가 밑넓이를 구해볼 건데 밑넓이는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5짜리인 원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반반 파이니까 5, 25파이. 자, 이게 밑넓이라고 보면 돼. 자, 옆넓이는 얘를 전개도를 펼쳤을 때 옆면이 이렇게 큰 부채꼴 모양이 나올 거잖아. 그때 여기가 모선의 길이인 11c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호의 길이는 우리가 밑면을 결국 둘러싸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둘레와 똑같다라고 했지. 자, 원둘레가 지름 파이, 그러니까 10파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똑같이 얼마? 10파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옆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옆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파이 곱하기 11이라고 볼 수 있거든. 자, 그럼 2를 약분을 하면 5가 되니까 55파이. 자, 그러면 결국 겉넓이는 25파이랑 55파이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80파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근데 320이 커? 80파이가 커?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파이는 3.14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3으로 계산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 전체는 240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240은 아니지. 240보다 조금 크다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이게 320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 중에서 더 큰 값은 320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 문제에선 더 겉넓이가 작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더 작은 거에 해당하는 입체 도형은 뭐다? 원뿔이다. 이렇게 우리가 원뿔을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구의 겉넓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구 같은 경우는 앞에 기둥이나 뿔처럼 전개도를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펼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의 겉넓이를 어떻게 구하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떤 방법이 발견이 됐냐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발견됐다 이 말이야. 자,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에 이 겉면을 끈으로 돌돌돌 말아. 끈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만약에 이 구를 다 덮고 나면 그대로 끈만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 다시 바닥에다가 돌돌돌 마는 거지. 그랬더니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2r인 원 모양이 나오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이 큰 원 모양이 이 구를 싹 덮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자, 그럼 그대로 겉넓이는 이 큰 구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원넓이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했냐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어. 반지름이 2r이다 보니까 이걸 정리하면 2 곱하기 2, 4, 그리고 파이를 먼저 줬고 r을 2번 곱하는 거니까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결국은 구의 겉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는 공식이 탄생하게 된 거냐면 4파이r 제곱으로 계산한다라는 공식이 탄생하게 된 거야.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야 되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이 파이r 제곱이 무슨 넓이 공식이었어? 그렇지, 이게 원넓이 공식이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 구의 겉넓이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 원넓이의 몇 배와 같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어? 그렇지, 4배와 같다고 기억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4파이r 제곱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공식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밑에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본 뒤에 그 다음에 영상을 다시 시청을 해봐. 자, 문제 3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야. 다음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구의 겉넓이는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했냐면 원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4배라고 했어. 자, 그럼 1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원넓이는 5, 25, 그러니까 25파인데 그거의 4배니까 결국은 정답은 얼마라고 보면 되겠어? 그렇지, 100파이라고 보면 되겠지? 단위 안 적은 친구들은 단위도 이제 빼놓지 말고 이렇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살펴봅시다. 자, 2번은 반구인데 반구의 겉넓이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거 그냥 반구의 겉넓이니까 구의 겉넓이의 반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한번 구해보자고. 자, 우리가 7, 7, 49파이 이게 원넓이고 그거의 4배가 구의 겉넓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반구니까 그거의 2분의 1까지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얘는 어디까지나 어떤 넓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 반구에서 여기 이 위쪽인 곡면 부분의 넓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겉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뭐까지 더해줘야 돼?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지금 밑면 부분도 따로 우리가 이렇게 더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추가로 뭐까지 더해줘야 되냐면 원넓이 49파이를 추가로 더 더해줘야 이게 완벽한 방구의 포장지의 넓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계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2를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니까 앞에 거는 98파이. 자, 그러면 뒤에 49파이랑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47파이가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단위 제곱센티미터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기둥, 뿔,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